문재인이가 지난번 G20 참석자 트럼프하고 플러사이드 하는 미팅을 이제 할 때에 한 가지밖에 없었죠. 김정은 어떻게 하면 서울에 초청해서 또다시 또 평화쇼를 연출할 거냐.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저는, 최근에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종착지로 향해 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네. 그게 무슨 얘기냐? 결국 한반도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미국 간의 이제 비핵화 문제 이슈로 인해서 한 2년간 달려왔잖아요. 예. 그것도 2018년 같은 경우도 뭐 초창기에는 이 문재인이가 이제 김정은을 구제하기 위해서, 구출하기 위해서 일종의 평화쇼, 소위 말해서 김정은이가 비핵화 의지가 있다. 이런 메시지를 백악관에다가 전달을 했고, 뭐 그 연장선상에서 어쨌거나 외교적 협법 측면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분위기를 이제 몰고 왔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싱가포르 6.12 미국 간 회담도 있었는데, 그러나, 최근에 결국 이제 오늘 이 시점에 봤을 때, 과연 비핵화의 진전이 전혀 된 게 없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트럼프가 분명하게 이제 확인한 것은, 결국 이제 문재인 정권의 실체를 정확히 이제 파악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전 작년 같은 경우도 이 좌파 정권 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의심과 많은 의문점을 갖고 있었지만, 특히 이번 2018년도 이 비핵화 과정에 있어서 명확하게 이제 드러났다. 그것은 이제 실제 결과도 그렇고, 지난 아셈 유럽 회담 때도 결국 이제 문재인이가 보여준 반미 정책, 소위 말해서 미국의 어떤 대북 정책 CVID와 강력한 경제 제재 정책이 미국의 어떤 입장이고, 예. 또 서방 세계도 미국과 함께 했는데, 거기에 반해가지고 이제 제재 완화를 먼저 주장했지 않습니까? 예. 사실 그런 부분들이 이 한미 동맹에 관한 관점 봤을 때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외교적 행보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이제 미 워싱턴에서는 명확하게 이제 문재인 좌파 정권에 대한 실체를 이미 평가가 끝났다. 저는 그 후에 결국 이제 펜스 같은 경우도 이제 아이펙 정상회담이 올 때에 아베하고 어떤 강력한 대북 제재를 하기로 어떤 발표하고 한국이 들리지 않고 바로 이제 아이펙으로 날아갔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문재인이가 이 아이펙에서도 결국 제재 완화를 이렇게 주장했지만 어느 국가도 문재인의 어떤 입장에 동조하는 국가가 없었지 않습니까? 예. 심지어 유럽에서는 문재인이가 그런 분위기 파악 못하고 이제 프랑스나 영국이나 독일 메르켈 총리나 또 이태리 같은 서방 세계 정상들에게 그런 분위기 파악 못하는 메시지. 그래서 이상한 사람이라는 소리가 들었잖아요. 예. 저는 그래서 이제 미국의 판단은 김정은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싱가포르 회담에서 비핵화하겠다는 의사 표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비핵화 진전이 전혀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은 역시 이 북한 공산 집단은 지난 70년간 또 김정일 때부터 이 육자회담에 진행되면서 결국 비핵화에 대한 거는 항상 이 속임수로 끝이 났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결국 트럼프는 그런 전체를 밟지 않겠다고 했지만 결국은 트럼프 집권 2년이 지난 현 시점에 결국 마찬가지로 북한은 여전히 이런 속임수 전략을 이제 구사해온 게 이제 결국 이제 드러났죠. 예.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모든 것들이 커밍아웃된 상태다. 소위 말해서 문재인은 이 한미 동맹보다는 철저한 북한과의 공조, 또 김정은의 입장에서 이제 모든 외교 정책을 진행해왔기 때문에 그 실체가 드러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시다시피 문재인의 초창기의 이 운전자론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때는 어쨌거나 트럼프 입장에서는 좋다 이래야 운전자를 하든 트렁크에 타든 간에 비핵화에 어느 정도 이 긍정적 기여를 하면은 그런 측면에서 결과적 관점에서 이제 트럼프도 좀 지켜봤는데 실질적으로는 운전자론이 아니고 철저하게 친김정은 어떤 정책을 펴왔기 때문에
결국 그래서 지금 이제 외교적으로도 완전히 고립화돼버린. 그래서 뭐 저는 항상 강조드리지만 더 이상 그 한미동의 고위급 회담은 의미 없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플러사이드 미팅 같은 경우도 사실 그 시간 남아가지고 잠시 미팅을 한 건데 그것도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트럼프 생각을 그냥 문재인한테 전달해버렸거든요. 그리고 동의할 거냐 말 거냐. 그래서 결국은 이 CVID를 대전제로 하고 그때까지 대북제재는 지속한다. 이게 지금 명확한 트럼프의 입장이라고. 거기에 문재인이 동의하냐, 동의한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문재인이 한마디 한 거는, 김정은이도 서울에 데려와갖고 어떤 평화적인 방향으로 좀 가고 싶은데, 오케이, 노 프라블럼. 그러나, 이런도 경제제재에 대한 그 부분이 지속돼야 된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가능하지만, 그건 자유다 이거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김정은이 서울에 왔을 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네. 자, 그렇다면은, 현재 과연 김정은이 서울 답방할 거냐 말 거냐. 저는 그런 관점은, 문재인 입장에 봤을 때는 사실 뭐 국내의 모든 상황이 이제 악화된 상태, 지지율이 이제 급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상황에서, 결국은 지지율의 동력을 끌어들이지 않으면은, 이 임종석이가 지속적으로 정책을 밀고 나가기가 쉽지 않아요. 특히 내년 집권 3년차에 접어드는 데다가 경제나 모든 문제는 이미 파탄난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유일하게 지금 문재인 같은 경우는, 의지할 수 있는 게 김정은의 서울 방문을 통해서 평화쇼를 통한 어떤 지지율 만에, 이게 유일한 하나의 돌파구거든요. 예. 그런데 김정은 입장에 봤을 때는 한국이 간다고 했을 때 두 가지 부담이 있다고요. 첫째, 어쨌거나 북한이라는 거는 우리가 6.25 전쟁 때부터 수없이 많은 도발을 하고, 우리 많은 국군 병사들이 결국은 현충원에 묻혀 계시잖아요. 예. 그리고 어떤 천안함부터 염성도부터 끊임없이 얼마나 많은 도발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지난 1.1 청와대 이 급습, 그다음 아웅산 테러, 칼기 폭파, 그래서 수없이 많은 북한의 대남 도발은 이루어왔는데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메시지도 없는 사과나 어떤 소위 말하는 통일한 반성이나 그런 메시지 없는 상태에서 과연 한국 국민들, 대다수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여기에 대한 김정은도 굉장히 머리가 복잡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 리스크를 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방문해서 다시 평양으로 돌아갔을 때 과연 빈손으로 간다고 했을 때 김정은이가 과연 오겠느냐?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면 단순히 문재인 지지율을 올려주기 위해서 김정은이 들러리를 한다. 그건 아니겠죠. 사실은 오고 안 오고는 자유로운 어떤 상황이고 트럼프도 거기에 대해서 동케어라고 했는데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과연 어떤 실현화 될까 하는 부분은 저는 그건 상당히 퀘스천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가 서울을 방문한다고 했을 때는 고도의 전략적 의도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제목에 보다시피 현재 이제 왜 김정은의 선택이 이제 막바지로 다가오냐면은 어쨌거나 2018년도는 열이 빠지고 절이 빠지고 미국의 2017년도 이 군사 제재 압박과 경제 제재 압박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실제 트럼프가 2017년도에 그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예. 군사적 옵션을 선택할 수도 있었다고요. 실질적으로. 예. 그래서 트럼프가 만약에 이제 어떤 전쟁한다고 오케이만 했으면 바로 그냥 때릴 수도 있었던 상황까지도 갔다는 게 2017년도에 이 미국 간의 한반도의 긴장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결국 그거는 이제 부담이 가죠. 어쨌거나 양쪽 전반적으로 전쟁이란 거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을 미국의 어떤 그런 워싱턴의 분위기를 읽고, 저는 임종석이가 결국 레바논이나 작년 2017년 12월에 이제 레바논하고 중동 가면서 여러 가지만 미스터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결국은 저는 그 부분이 미국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그래서 일단 외교적 부분을 뭔가 이 화해 제스처를 펴는 게 좋겠다. 저는 이런 맥락에서 결국 이제 2018년도에 이런 김정은이 살기 위해서 또 이 임종석이가 북한에 그런 메시지 전달해가지고
이 외교적인 어느 정도 분위기가 좀 누그러뜨린 이런 전략으로 왔다 이거죠. 예. 그럼 그것은 실질적으로 김정은이가 비핵화할 의지가 있는 게 아니라 일단 미국의 그런 예봉을 좀 꺾고 분위기를 좀 반전시킬 전략적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2018년도 한 해가 저는 지나왔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모든 건 다 이제 카드는 다 써버린다고 보는 거예요. 카드를 다 썼어요. 예. 그럼 이제는 패를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현재 다가오고 있는 현주소다. 자, 그렇다면은 현재 우리가 아시다시피 트럼프 입장에 봤을 때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전 세계적으로 서방 국가들, 소위 유엔 국가들과 철저하게 공조를 지금 취해가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일단 트럼프를 지지하는 그런 전 세계적인 분위기를 좀 상황을 만들어놨죠. 아세안도 그렇고 이번 에이펙도 그렇고. 그다음 또 미국 내에서도 보면은 그 트럼프가 어떤 의미에서는 고도의 어떤 전략을 구사했다고 볼 수 있는 게 사실은 이제 미국의 언론 같은 경우도 주류 언론이 전부 다 반 트럼프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트럼프가 김정은을 두둔하니까 미국 내에서 언론들도 마찬가지고 왜 이 거짓말쟁이 북한 이 집단을 두둔하느냐.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 강력한 어떤 그 압박을 가해야 된다는 이 메시지가 미국의 어떤 그 주류 행정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이 여론 언론에서도 그렇게 분위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트럼프는 강한 대북 정책을 펴라는 게 미국 내 어떤 전체적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국제적으로도 지금 결국 CVID나 FFVD나 대북 압박 정책하는 부분이 전 세계적인 하나의 흐름이죠. 미국 내에서도 북한의 어떤 김정은 집단을 강력하게 몰아붙여야 된다는 게 전체적인 분위기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마음만 먹으면 바로 칠 수 있는 여건과 명분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지금 상황이. 예. 자,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 입장에 봤을 때는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없다고요, 별로. 김정은이 줄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이제 마땅치 않으니까 문제를 앞세워가지고 일종의 이제 이 반 트럼프 전선의 전면에서 이 총알바지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특히 외국 언론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해외에 나가서 대한민국을 외교를 위해서 어떤 활동하는 게 아니라 친북적 행태,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 역할을 한다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잖아요. 예. 자, 그것이 지금 현재 김정은이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종의 카드면 카드고 한계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자, 묻겠습니다. 북한의 핵은 과연 김정은의 핵을 포기할 수 있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절대 불가하다고 보는 한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중동에 리비아 가다피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가다피가 돌 맞아서 비참하게 죽었죠. 후세인의 말로가 어땠습니까? 후세인도 결국은 비참하게 미군에 의해서 결국은 마지막에 숨을 거두게 됐지 않습니까? 예. 또 하나는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지금 푸틴 소련에서 어떤 압박을 받고 있냐면은 원래 이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미소 냉전 시절에 소련의 핵기 엄청난 양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제 소련 연방이 붕괴되면서 이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같은 쪽에서 보유하고 있던 거의 핵이 아마 3위가 4위 정도로 엄청난 핵을 많이 1800발인가 그 정도 보유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크라이나가. 그런데 이제 냉전이 해소되면서 결국 미소가 이제 같이 합의해서 우크라이나 핵을 이제 드러내게 된단 말이에요. 경제 제재는 지원해 줄 테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크라이나가 더 순진하게 핵을 드러냄으로써 결국은 지금 2014년도 같은 경우도 푸틴이 결국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를 이제 군사적으로 어떤 압박을 한다거나 이번에 크림 반도 같은 경우도 거기도 결국 이제 소련이 군함을 가지고 우크라이나 어떤 민간 배를 완전히
정말 압박가해가지고 나포하다시피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요번에 그것 때문에 지금 그 트럼프 같은 경우도 이 푸틴하고 회담을 취소시켜버리는 그런 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자국을 지키기, 자기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는 핵이라는 카드가 있어야 함부로 이 어떤 압박을 못 하는데 그걸 저는 김정일이도 아마 굉장히 강조를 했을 것이고 특히 이제 북한 공산집단 같은 경우는 모든 부분 열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특히 어떤 민주주의 국가도 아니잖아요. 예. 독재 국가고 인권을 마살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항상 서방 세계로부터 압력을 받게 돼 있고 내부 어떤 국민들로부터 상당히 위험 요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체제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핵밖에 없다. 핵이 없으면은 결국은 김정은이 생존 불가하다는 인식을 저는 갖고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핵 이꼬르 김정은의 생존이다. 이런 맥락인데 과연 핵을 비핵화할 수 있느냐. 저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은 핵이 사라지면 자기 목숨도 사라진다. 그런 그 등식의 사고를 갖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데 어쨌거나 미국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압박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게 상당히 선택의 필요에 있다. 자, 그렇다면은 정상적으로 미국하고의 어떤 그 협상에 있어서는 아마 제가 볼 때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김정은이 선택할 수는 뭐겠느냐. 그리고 비핵화는 항복을 뜻하거든요. 항복은 어떤 죽음입니다. 독재국가에 일단 빗장이 풀리면요. 자기 주민들에 의해서 그 정치적 반대 세력에 의해서도 결국은 제가 볼 때 버티지 못한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다면은 선택 나머지 할 수 있는 게 뭐냐. 저는 현재 어느 때보다도 전쟁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게요. 첫째, 지난 9.19 군사회담에서 대한민국 국방 완전히 다 내줘버렸죠. 지금 서해고 육로고 공해상이고 모든 게 지금 완전히 개방되어버린 상태 아닙니까? 훈련도 안 하고. 그 다음에 뭐 철도까지 다 지금 해체된 상태고, 그 다음에 어떤 탱크 넘어오는 어떤 그런 장애물도 완전히 지금 해체되고 있는 상태고. 그 다음 지금 소위 말 한강 하구까지도 공동조사한다면서 정말 북한의 어떤 그 특수군단이 마음만 먹으면 못하고 바로 넘어올 수 있는 그 상황, 지금 완전히 다 열려있는 상태라고요. 자, 그래서 지금 저는 김정은이가 무력을 행사하기엔 굉장히 좋은 어떤 그런 여건이 마련됐다. 네. 그 다음에 어떤 미국 간에 있어서 그 회담에서, 미국과 도저히 어떤 더 이상 핵미스톱을 내기도 그렇고 안 낼 수도 없는 이런 아주 막바지 왔다. 그러면,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이제 결국은 이 김정은이가 서울에 온다고 했을 때 저는 현실적으로 받을 게 아무것도 없지만은 서울에 와가지고 어떤 평화쇼, 한반도에 평화가 왔다는 것처럼 이런 하나의 쇼를 하기 위한 최적의 어떤 상황이라고 봐요. 그러면 언론에서도 데스트필드고 동원되면서 한반도에 평화가 온 것처럼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만들어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안도의 어떤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고 만약 그 다음날 새벽에 3시에 서울에 온다면은, 급습한다면은. 그래갖고 예를 들어서 서울을 본모로 해가지고 미군하고 협상을 하는 것도 저는 충분히 현실적인 카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KT 아현동 어떤 방화 사건, 지난번 일산의 유류 저장고 화염 사건, 이거요, 정상적 기업에 보면요, 그게 그렇게 허술하게 관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쨌거나 이제 많은 군사 전문가들 여러 가지 지적을 하지만 결국은 이제 북한 입장에 봤을 때 선택할 카드, 이 대북 압력 제재 상태와 이런 미국과 협상에서 우위에 차지하기 위한 저는 전략적 선택이 충분히 짧은 시간에 급습해가지고 지금은 무방비 상태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항상 전쟁하기 전에 최대한 평화를 최대화 어떤 분위기를 그렇게 고조시킨 다음에 허를 찌르는 그런 군사적인 행동을 충분히 취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상황이 지금 모든 여건이 지금 성숙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김정은이 지금 저는 서울을 방문하는데 분명히 줄 건 공식적으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국에 또 워킹 그룹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 온다면은 전 다른 정치적 고도의 전략적 의도가 숨어 있다. 그걸 우리가 좀 인식해야 된다. 그래서 현재 어쨌거나 지금 모든 펜은 다 오픈됐고 이젠 선택만 남았다. 어차피 김정은 이래 죽든 저래 죽는다. 핵리스트업을 공개도 못해. 공개하면은 어차피 그 자체가 죽음으로 가는 첫 단추를 여는 거예요. 안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쨌거나 북한의 어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항상 대남 적화 이 전략이 어떤 불변의 제들했던 목표였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김정은이 숨 쉬는 것 빼고는 전부 다 거짓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1년에 어떤 이루어지는 이 모든 것들이 대남 적화 전략을 위한 선전선동의 공산주의 집단의 정말 아주 저들의 어떤 본질에 충실한 그런 전략적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마 어쨌거나 이 전쟁 우리가 일반 국민들은 설마 전쟁 하는데 네. 김정은이라는 이 친구는요 굉장히 잔인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정말 착각하는 게 백두침송위원회고 등등 하는데 김정은은요 아마 자기 아버지나 할아버지보다도 훨씬 더 잔인한 사람이라고 저는 봐도 무방하다. 그래서 자기 고모부 곡사포로 완전히 해체시켜버렸죠. 응? 자기 형 독극물로 완전히 처형 사진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소위 근성근성 박수 안 친다고 김정일이면요 박수 안 친다고 저렇게 죽이진 않았다고요. 얼마나 많은 죽였습니까? 그러면 젊은 친구가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보다 더 가볍게 여길 정도로 굉장히 잔인하다고. 그러니까 어떤 김정은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영악한 친구다. 그래서 사람 목숨을 하나의 인격체로 전혀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포로 수용소 같은 경우도 독일의 아우슈비츠 정도 수준의 어떤 짐승보다도 못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북한 정치범 수용소가 지금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저는 김정은의 본 얼굴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마치 문재인하고 손잡고 이런 웃음을 띤 모습은 악마의 어떤 속셈은 뒤로 한 채 겉으로 미소만 지을 뿐이다. 저는 이 부분이 상황에 따라서는 상상 못할 정도의 어떤 상황으로 반전될 수 있다. 저는 그것이 그래서 제가 만약에 김정은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 코너에 몰리면은 저는 정말 지금이 타이밍이고 서울을 기습해서 볼모로해서 아마 지금 해화동 이런 통신시설 끊어버리고 방송국 점령하고 공항 점령하고 유류 폭파시키고 이거 하면요 서울 불바다 됩니다. 그 상태에서 미군이 어떤 평택에 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 2-3시간만 하면은 저는 장악 가능하다고 봐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하는데 겉으로는 최적의 타이밍을 놓치면서 속으로는 하면 겉으로는 어쨌거나 이 평화쇼를 위장쇼를 저는 진행하는 당연히 걔들은 그런 전략을 충분히 구사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전체적 상황이 저는 한번 예측을 해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